생강이 좋다길래 하루 두세 번씩 마셨는데 일주일 만에 머리가 더 빠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체질에 비해 생강량이 너무 많았던 거죠. 양을 줄이고 아침에만 마셨더니 가려움 먼저 가라앉고 빠짐도 줄었습니다. 중요한 건 생강이 아니라 아사형. 안녕하세요. 건강하고파의 유도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느 것이 고민인지 꼭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생강이 머리카락에 좋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무작정 양을 늘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생강을 잘못 쓰셔서 오히려 두피 염증이 심해지고 가려움이 멈추질 않고 머리 빠짐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생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먹는 시간, 먹는 양, 그리고 본인 체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드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아침 저녁으로 진하게 우려서 매일 드시다가 두피에 열이 오르고 각질이 생기고 결국 탈모 증상까지 겪으셨어요. 그분은 생강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제가 생강 섭취 패턴을 바꿔드렸더니 한 달 만에 두피가 안정되고 빠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생강을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두피가 예전보다 더 민감해지거나 가렵거나 따갑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강을 어떻게 써야 두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가 가장 위험한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아침 공복에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밤에 진하게 드시는 습관입니다. 생강은 체온을 올리고 혈류를 자극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먹는 시간대를 잘못 선택하면 두피에 열이 몰리고 모공이 자극받고 결국 염증과 가려움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혈관 탄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생강의 자극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공복에 자극성 식재료를 섭취했을 때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고 위산 분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위가 불편해지면 소화 과정에서 혈류가 위장으로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두피 쪽 혈류는 불안정해집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두피 온도 조절이 무너지고 모낭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생강을 드시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잠들기 어렵고 두피에서 열감이 지속되면서 밤새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국내 식품 기초 연구 자료에서도 생강 섭취 후 체온이 평균 0.8도에서 1.2도까지 올라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박영수님이라는 6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생강차를 진하게 2잔씩 드셨어요. 빈속에 바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좋다고 느끼셨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두피에서 열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머리를 감아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 긁게 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카락이 손에 자꾸 묻어 나왔고 베개에도 머리카락이 늘어났어요. 그분은 처음엔 샴푸 문제인가 싶어서 여러 제품을 바꿔보셨대요. 그런데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생강을 언제 얼마나 드시는지, 다른 음식은 어떻게 드시는지요? 알고 보니 아침 공복 생강차가 문제였습니다. 위가 빈 상태에서 자극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게다가 저녁에도 한 잔 더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아침 생강차는 식후로 옮기고 양도 절반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생강은 완전히 끊으라고 했어요.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사흘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두피 열감이 확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차부터는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고 한 달쯤 지나니까 머리 빠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생강을 드시긴 하는데 아침 식후에 새끼손톱 크기 정도만 따뜻한 물에 우려서 천천히 드십니다. 저녁은 절대 안 드시고요. 그렇게 바꾼 뒤로는 두피 상태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생강이 나쁜 게 아니라 시간과 양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아침에 드시려면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하고 양은 처음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불면 경향이 있거나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분들은 저녁 생강이 두피 열감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강을 하루 중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아침 공복이나 저녁에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체질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 강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분이 생강을 많이 드시면 두피 염증이 바로 올라옵니다. 반대로 몸이 찬 분은 적당량의 생강이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 체질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생강이 좋다는 말만 듣고 똑같이 드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한국전통식생활연구회 자료를 보면 체질에 따라 소화 속도, 발열 반응, 염증 민감도가 크게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은 생강을 조금만 먹어도 얼굴이 붉어지고 두피에서 열감이 올라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모공이 넓어지고 피지 분비가 불규칙해지면서 두피 트러블이 생깁니다. 반대로 냉한 체질은 생강이 혈류를 개선시켜서 두피에 영양 공급이 원활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냉한 체질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주연님이라는 70세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편이셨어요. 여름에는 조금만 더워도 얼굴에 열이 확 오르고 겨울에도 실내 온도가 높으면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생강이 머리카락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생강차를 진하게 드셨대요. 양도 꽤 많이 넣으셨고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두피가 따갑고 간지러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샴푸를 안 맞는 건가 싶어서 순한 제품으로 바꿔보셨대요. 그런데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두피에 작은 붉은 반점 같은 게 생기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따끔거렸어요. 머리카락도 평소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먼저 물어본 게 평소 체질이 어떤지, 얼굴 붉어짐은 얼마나 자주 있는지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형적인 열 많은 체질이셨어요. 그런데 생강을 하루 10지 이상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 양이었죠. 저는 즉시 생강량을 하루 3지 이하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만 드시고 꿀을 반드시 섞어서 자극을 완화하라고 권했어요. 저녁은 완전히 끊으라고 했고요. 처음 며칠은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두피 따끔거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차에는 붉은 반점도 거의 사라졌고 3주 차부터는 머리 빠짐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는 두피 상태가 완전히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생강을 드시긴 하는데 양을 아주 적게 유지하고 체질에 맞게 조절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본인 체질과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열이 많은 분은 생강을 하루 3지 이하로 제한해야 하고 냉한 분도 10지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열 많은 체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지, 더운 걸 유난히 못 견디는지, 손발이 항상 따뜻한지 체크해 보세요.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생강량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열 많은 체질인지 냉한 체질인지 대략 알고 계신가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물 섭취 부족과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생강은 체온을 올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두피가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두피 모공 자극이 더 강해지고 염증 반응이 빨라집니다. 이 2가지가 겹치면 두피 환경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식생활과학회 자료를 보면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 두피 각질 증가 비율이 35%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강을 드시면 체온이 오르면서 땀 분비도 늘어나는데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두피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러면 두피 표면이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고염식 섭취가 피부 건조와 염증을 높인다는 국내 연구 보고도 여러 건 있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체내 염분 농도가 올라가면서 피부와 두피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 상태에서 생강까지 먹으면 자극이 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윤상호님이라는 66세 남성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생강이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생강차를 두세 잔씩 드셨어요. 그런데 물은 거의 안 드셨습니다. 생강차가 물 대신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게다가 식사도 국물 요리를 좋아하셔서 찌개, 국, 김치찌개를 자주 드셨고 생선구이도 간이 센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두피에 비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금씩 생기더니 점점 양이 늘었고 머리를 감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피가 당기는 느낌도 들고 가끔 따끔거렸어요. 그분은 비듬 샴푸를 사서 써봤대요. 그런데 일시적으로만 좋아지고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물어본 게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물은 하루 두세 잔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는 생강차나 식사 국물로 채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식단이 전반적으로 염분이 높았습니다. 저는 즉시 두 가지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첫째, 생강차를 마신 날은 물을 최소 2잔 더 마시라고 했어요. 생강차와 별개로 물을 따로 챙겨 마시라는 겁니다. 둘째, 국물 요리는 국물을 덜 먹고 생선구이는 간을 약하게 하거나 레몬을 곁들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더 마시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기상 후 1잔, 점심 식후 1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마시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니까 두피 당기는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차에는 비듬 양이 확 줄었고 3주 차부터는 거의 안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는 두피 상태가 정말 좋아져 있었어요. 각질도 거의 안 보이고 두피색도 건강한 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생강차를 드시긴 하는데 물을 항상 함께 챙겨 마시고 식사도 염분을 줄여서 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생강만 조절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 섭취와 식단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생강차를 마신 날은 물을 최소 2잔 더 마셔야 하고 짠 음식은 가급적 피하거나 양을 줄여야 합니다. 특히 국물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물을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그리고 외식할 때는 물을 꼭 함께 주문해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생강차나 커피만 마시고 물은 안 드시는 건 아닌가요? 네 번째는 두피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만 먹으면 머리카락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생강을 먹으면서 두피 마사지를 전혀 하지 않으면 혈류 변화가 편중되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강이 혈류를 자극하긴 하지만 두피 표면까지 골고루 전달되려면 물리적인 자극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두피 마사지입니다. 국내 연구 보고를 보면 두피 자극과 마사지가 모발 성장기 전환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손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눌러주고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낭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되고 노폐물도 배출됩니다. 반대로 두피 마사지를 전혀 하지 않으면 생강을 먹어도 두피 혈류가 국소적으로만 증가하고 전체적인 개선 효과는 떨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미라님이라는 69세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생강차를 꾸준히 드셨어요. 양도 적당했고 시간도 아침 식후로 잘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피 가려움이 계속되고 머리 빠짐도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두피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두피가 전체적으로 딱딱하고 혈색이 좋지 않았어요.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머리 감을 때 두피 마사지를 하시는지요? 그분은 샴푸만 바르고 헹구는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으로 두피를 문지르는 건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피 마사지를 반드시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샴푸할 때 손끝으로 두피를 3분 정도 부드럽게 눌러주고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라고 했어요. 특히 정수리 부분과 옆머리 부분을 골고루 자극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끝 지문 부분으로 눌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두피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2주 차에는 가려움이 확실히 줄었고 3주 차부터는 머리 빠짐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는 두피 혈색도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예전보다 탄력이 생긴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샴푸할 때 3분 두피 마사지를 빠뜨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강차도 계속 드시면서 두피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세요. 이 사례가 알려주는 건 생강은 내부에서 도와주는 역할이고 외부 자극도 함께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두피 마사지는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샴푸할 때 손끝으로 두피 전체를 골고루 눌러주고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특히 정수리,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순서로 빠뜨리지 말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손톱으로 긁으면 안 됩니다. 손톱으로 긁으면 두피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샴푸할 때 두피 마사지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샴푸만 바르고 빨리 헹구는 습관은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생강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생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아침 생강 루틴입니다. 생강은 반드시 아침 식후에 드세요. 공복은 절대 피하고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미지근한 생강차를 소량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새끼손톱 크기 정도로 시작하세요. 너무 뜨겁게 우리면 위가 자극되니까 미지근한 온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꿀을 조금 섞으면 자극을 완화할 수 있어요. 둘째, 저녁은 생강을 완전히 피하세요. 저녁에 생강을 드시면 체온이 올라가서 잠들기 어렵고 두피 열감도 지속됩니다. 대신 따뜻한 물이나 캐모마일차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은 몸을 안정시키는 시간이니까 자극적인 식재료는 피해야 합니다. 셋째, 체질별 맞춤량을 지키세요. 열이 많은 분은 하루 3지 이하, 냉한 분은 10지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일단 3지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드시면서 몸 반응을 체크해 보세요. 얼굴이 자꾸 붉어지거나 두피에 열감이 느껴지면 양을 줄이고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조금씩 늘려보는 겁니다. 넷째, 조합을 잘 선택하세요. 생강에 꿀을 섞으면 자극이 완화되고 대추를 넣으면 따뜻한 성질이 부드러워집니다. 레몬을 넣으면 상큼한 맛도 나고 비타민C도 보충됩니다. 아침에는 꿀 조합, 오후에는 레몬 조합, 가을에는 대추 조합이 좋습니다. 본인 취향과 체질에 맞춰 선택하세요. 다섯째, 두피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샴푸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뜨거운 물은 절대 피하세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 유분이 과도하게 제거되고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드라이할 때도 뜨거운 바람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습니다. 두피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게 모발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섯째, 물 섭취를 절대 잊지 마세요. 생강차를 마신 날은 물을 최소 2잔 더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1잔, 오후에 1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물은 두피 수분을 유지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일곱째, 식단에서 염분을 줄이세요. 국물 요리는 국물을 적게 먹고 생선구이는 간을 약하게 하거나 레몬을 곁들이세요. 외식할 때는 물을 꼭 주문해서 마시고 김치나 장아찌도 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염분이 줄어들면 두피 건조와 염증이 줄어듭니다. 여덟째, 매일 두피 마사지를 하세요.
샴푸할 때 손끝으로 3분 정도 두피를 골고루 눌러주고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이 습관만 지켜도 두피 혈류가 개선되고 모발 건강이 좋아집니다.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끝 지문 부분을 사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8가지를 지키면 생강의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됩니다. 처음부터 모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가장 먼저 바꿀 거라면 아침 식후 소량 생강차부터 시작하시고 저녁 생강은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2가지만 바꿔도 한 달 안에 두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생강을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 쓰면 두피 염증, 가려움, 빠짐 증가가 먼저 찾아옵니다. 하지만 제대로 쓰면 두피 혈류가 안정되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흰머리 진행도 완화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침 식후에 소량, 저녁은 금지, 체질에 맞는 양, 물 충분히, 염분 줄이기, 두피 마사지 매일 이 6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당장 하나만 바꾸신다면 저녁 생강을 끊고 아침 식후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한 달 뒤 두피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강과 가장 잘 맞는 조합 식재료와 반대로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 조합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두피 증상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